자, 이제 예제를 풀어봅니다. 기사 문제인데요. 요거는 토목 기사 문제들입니다. 대부분 건축 기사는 이렇게 역학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토목 기사들이 주로 문제들이 재밌는 문제들이 지금까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들 보면은 한 번도 안 거르고 나옵니다. 한 번도 안 거르고 모든 기사 문제에 최소한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지금 몇 가지 문제를 기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일 문제 단순보 처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보가 있습니다. 여러 번 기출됐는데요. 그래서 가운데 지점에서의 처짐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운데 지점에서의 처짐, 근데 여기에서의 이 강성이 힘에 대한 저항이 이하인데 양쪽 끝에서의 힘에 대한 저항은 무한대예요. 네. 이럴 경우에 우리가 48 EI분의 PL 삼승은 다 경관이 L일 경우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절대 답이 아니죠. 네. 네. 그래서 답이 뭔지를 한번 봅시다. 제일 처음에 이렇게 힘 모멘트 선도를 그려요. 삼각형. 가운데 지점이 4분의 PL입니다. 그 다음에 공액보 해서 EI를 나눠주게 되면 공액보에 작용하는 하중입니다. 여기서 EI가 엄청 크니까 여기는 값이 0이 되는 거죠. 양쪽은. 그죠? 그래서 이런 사다리꼴 하중 두 개가 작용하는 거예요. 이 삼각형, 큰 삼각형 하중이 아니에요. 여기서 EI가 무한대니까 양쪽 끝단이. 요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면 요것의 면적을 구하는 것이 면적 해가지고 무게중심을 곱해주는 것이 모멘트를 구하는 것이 이번에 관건이다. 이 그림을 그리면 문제 푼 거예요. 계산 실수만 안 하면은. 근데 우리가 사다리꼴의 면적을 외우기는 힘드니까 삼각형으로 두 개를 나눴어요. 근데 좌우 대칭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면적을 구해가지고 이 면적을 이 반력이 받고 요 면적, 오른쪽의 면적은 오른쪽 반력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력을 구하고 그 다음에 C점에서의 모멘트를 구하면 반력 곱하기 요까지 거리. 그죠? 요 삼각형의 면적 곱하기 3분의 2 거리. 요 삼각형의 면적 곱하기 3분의 1 거리. 무게중심에서 3분의 1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지루한 이러한 게임을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요 값이 나옵니다.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관식일 때는 정확한 값을 뽑아내는데 객관식일 때는 얼추 값을 뽑아내면 됩니다. 비슷한 것들을 골라내면 돼요. 이건 아닌가요? 이건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문제가 여러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단순보의 최대 처짐 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이 문제는 처짐이 발생하는 최대 처짐이 발생하는 위치입니다. 직접 적분법으로 푸는 게 더 빠른 것 같은데 근데 공격법으로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리가 최대 위치가 아니라 여기 이미 하중이 주어졌네요. 하중이 주어졌으니까 다음과 같이 공액보를 만들 수 있고요.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최대 모멘트가 발생하는 지점이 어디일까? 여기서 봤을 때 자, 가정을 어떻게 하냐면 최대 처짐이 발생하는 것을 그림을 그려봅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처짐이 이런 식으로 발생할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하중이 A점에 가까이서 작용해. 아주 A점에. 그럼 처짐은 이런 식으로 작용할 거라고. 하중의 오른쪽 편에 최대 처짐이 발생할 것이다. 하중의 오른쪽 편에 최대 처짐이 발생할 것이다. 대강 감으로 이렇게 감으로 나 여기서 요 하중이 오른쪽에 조금 뿐이 안 밀었어요. 여기서 하중이 작용해서 P가 A점하고 가까운데 근데 처짐은 이렇게 발생하지. 하중의 오른쪽 편에 작용하는 거예요. 오른쪽 편에 최대
처짐이 발생한다 라고 보는 거야. 그랬을 때 공액보를 단과 같이 그렸죠? 그리고 예, 공액보예요. 이게 공액보고 다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공액보고요. 그러면 여기서 최대 처짐이 발생한다 라고 했으면은 이 지점에서의 최대 처짐은 공액보에서의 모멘트 값이다. 그죠? 이 지점을 x라고 했을 때 예, 요 모멘트 값은 여기서 발생하는 모멘트 값은 인원 곱하기 x,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의 면적 곱하기 3분의 x, 요 가지가 3분의 니까요. 이해됐죠? 힘들다고요? 네, 나중에 자세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모멘트에 대한 식을 이렇게 뭐 여기서는 y만큼 떨어진 거리라고 했네요. B점에서 y만큼. 저는 x만큼 떨어진 거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최대값은 어떻게 해? 모멘트의 최대값이 변이의 최대값이잖아요. 공액보에서의 모멘트 값은 실제보에서의 변이값이다. 최대값은 요거를 미분해서 0이 되는 위치를 찾아내고 이 y값을 요 위에다 대입시켜 버리면은 모멘트 값이 나온다. 이것은 실제보에서의 처짐값이다.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워낙 이런 문제가 원칵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사 문제에서 최소한 2문제 정도는 나와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찍어야 될 문제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응용 역학 문제가 20문제 나오게 되는데 자기가 기본적으로 5문제를 푼다. 20문제 중에서. 예. 그러면 꽈락을 면하기 위해서는 40점이잖아요. 그죠? 8문제를 풀면 돼요. 네. 8문제에서 자기가 기본적으로 요건 알겠다라는 것은 5문제니까 이 중에 15문제에서 3문제만 찍으면 되잖아요. 3문제만 맞으면 되잖아. 근데 15문제에서 3문제 맞는 것은 확률상으로 엄청나게 그냥 눈 감고 찍어도 3문제는 맞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률을 계속 높이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문제는 확실하게 푼다. 두려워하지 말자. 그 다음에 문제 중에서 보면 처진각을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처진각. 처진각은 공액보에서의 뭐죠? 예, 전단역에 해당된다. 한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과 같은 내민보에서 B점에서의 처진각을 구하라 입니다. B점에서의 처진각. 얼마큼 처진각이란 것은 기울기를 구하랍니다. 기울기가 얼마큼 되느냐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노트에서 여러분들 하나 그거 했던 것이 뭐냐면은 맨 마지막에 연속 힌지는 내부 힌지가 되고 내부 힌지는 연속 힌지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부 힌지는 뭐냐면은 연속 힌지는 이렇게 생긴 것을 연속 힌지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내부 힌지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게르보보에 사용되는 거. 요게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상호되는 거예요. 고정단하고 자유단이 실제보가 고정단이면은 공액보는 자유단이고 만약에 실제보가 자유단이면은 실제보는 고정단이고 실제보가 내부 힌지면은 게르보보처럼 요거 하나 더 알아둬야 됩니다. 어떻게 문제를 활용하느냐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보면은 요것의 모멘트도를 그리면 다음과 같이 되고요. 근데 게르보보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공약보를 나타내면 자유단은 고정단으로 바꿔주고요. 힌지는 그대로 힌지로 바꿔줍니다. 근데 내부 롤러라든가 이런 것들은 외부 롤러는 내부 힌지로 바꿔줘요.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경우는 내부 힌지도 이렇게 바꿔주고 요거는 뭐라고 하면은 게르보보의 형태입니다. 게르보보를 풀 때는 이게 게르보보는 생긴 거는 복잡한데 게르보보를 두는 이유는 단순 정정 구조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요게 단순보가 되고요. 단순보에서 구하고 난 다음에 그 압축력을 전달시켜 줘가지고 B점 혹은 요쪽 지점에서의 그걸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답이 예, 요 그림을 구하는 게 첫 번째 관건이고요. 제일 처음에 모멘트 선도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보에서 경계 조건을 대입시켜 주는데 힌지는 힌지, 자유단은 고정단, 그 다음에 외부 힌지라든가 롤러는 내부 힌지와 롤러로 바뀐다. 가운데 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요 B점에서의 전단력 값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B점에서 전단력 값이에요. 여기서 B점에서의 전단력은 지점인 경우에서는 발력과 같아. 크기가. 그럴 경우는 이렇게 삼각형 해가지고 발력, 그 다음에 요 놈을 더해가지고 여기서의 발력 두 개를 합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얼마죠? 우리가 게르보보일 때는 바깥쪽에서 풀어서 안쪽으로 들어오잖아. 단순보에서 풀어가지고 요 힘을 추가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요 힘을 구하는 건데 우리는 요 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 3분의 10. 그래서 답은 뭐죠? 3분의 10. 1번이라는 얘기예요. 모르는 사람들 한 번 더 풀어보길 바랍니다. 문제가 엄청나게 이런 문제가 계속 나와요. 끊임없이. 예. 여러 번 풀어보면 되고요. 공무원 문제 한번 봅시다. 응용역학 개론인 문제입니다. D점에서의 처진 각의 크기. D점에서의 처진 각. 처진 각은 뭐다? Y'이다. 예. 기울기를 얘기한다. 기울기는 뭐다? 공역보에서의 전단력 값이다. VD를 구하라. 그래서 이렇게 공역보를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면적을 가지고 뭐를 구한다? D점에서의 전단력을 구한다. 무슨 전단력? 부재력인 전단력입니다. 예. 그래서 덧셈 뺄셈 삼각형의 면적을 잘 구하게 되면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A점에서의 처진각이 0이 되기 위한 모멘트 값을 구하라. 근데 이걸 공식을 막 외워가지고 하면 좋아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 인생을 즐겁게 살려면은 머리에 공식으로 꽉 채워놓으면은 다른 즐거운 기억을 넣을 공간이 없습니다. 공식은 최소한으로 넣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그러면은 공액보를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집중 하중에 의한 공액보, 그 다음에 모멘트에 의한 공액보, 그리고 처진각이니까 우리가 A점에서의 발력이나 전단력을 구하고 두 개를 더한 것이 더하지 않네요. 서로 방향은 물리적으로 봤을 때 모멘트는 이렇게 기울기를 증가시키는 거고 이 집중하중은 기울기를 감소시키는 거니까 서로 같게 되는 경우. 여기서 구하잖아. 전단력은 M 곱하기 L이잖아. 길이가 L이니까 M 곱하기 L이 요거의 면적이잖아. 여기서의 그것은 2분의 1 가로 곱하기 세로 2분의 1 PL 자승이죠. 그죠? 서로 같아지면 모멘트 값은 2분의 PL이다. 합니다. 예. 문제가 복잡하게 보인다 라고 얘기하면은 간단한 걸로 분해를 시킨다. 자, 이것도 저는 요까진 풀었는데 이거는 뭐예요? 끝에 이게 더더기가 붙어 있네요. 라고 했습니다. D점, C점에서의 수직 처짐을 구하라입니다. C점에서의 수직 처짐. 그것은 뭐죠? 요것의 휨 모멘트 선도를 구하고 그 다음에 공액보를 구하고 C점에서의 모멘트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모멘트 값은 요것의 면적 곱하기 모멘트 8의 길이. 자,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똑같은 건지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에, 하중이 작용하고 있을 때 요놈의 수직 처짐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수직 처짐. 자, 제일 처음에 모멘트 선도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공액보를 합니다. 공액보를 할 때 힌지는 그대로 힌지로 들어가고 몇 번 해보면 알아요. 자유단은 고정단이 되고 그 다음에 내부 힌지라든가 롤러는 외부 거는 내부로 들어간다. 이럴 경우는 이쪽에 먼저 풀고 이쪽으로 푼다. 그죠? 힘의 평형 방정식.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모멘트 값을 구하면 된다. 이게 실제 보에서의 처짐이다. 네. B점의 처진각을 구하라 라고 합니다. B점에서의 처진각.
예, B점에서 처진각. 우리가 상상을 해봅니다. 자, 요것은 두 가지 경우가 합쳐져 있는 경우다. 다음과 같은 이 P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멘트 선도, 그 다음에 요 P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멘트 선도를 합친 거다. 그죠? 근데 이걸 각각의 공역보로 나타냈을 때는 자유단, 자유단, 고정단, 고정단이다. 이게 공역보다. B점에서의 처진각은 여기서의 모멘트 값이고 여기서의 모멘트 값이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된다. 그런데 실수하는 게 뭐에 실수하느냐? 그냥 생각을 안 하고 막 풀게 되면은 형상이 찌그러져서 이것은 처짐을 위로 올리는 값이고 이 B는 이건 처짐을 밑으로 내리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죠. 이해됐죠? 예, 그래서 무조건 더해주면 안 된다. 부호를 생각해서 더해줘야 된다. 여기서는 막바로 이렇게 구했네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휘 모멘트 선도를 구할 수 있고 조금 전에 조합에 의해서 중첩에 의해서 탄성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오일러 베르누이 정리는 탄성 영역에 적용되는 거니까 그 공식 자체가 중첩 더하기 뺄셈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이런 형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풀기가 더 쉬운 사람은 이런 방법을 풀고 나는 죽어도 이 방법을 써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방법을 써도 좋습니다. 7급 문제입니다. 7급은 여러분들 7급 문제 중에서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많이 포기를 합니다. 왜 포기를 하느냐? 예.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경우는 구해봤는데 옆에 고정단이 하나 더 있는 경우는 부정정 부조물이라 부릅니다. 반력의 개수가 하나, 둘, 세 개, 넷, 다섯, 여섯 개이기 때문에 3차 부정정이 되는 거냐? 세 개보다 많으니까. 예, 이럴 경우는 하나를 해둡니다. 제일 처음에 외워둬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배운 걸 가지고 활용해서 문제를 푼다입니다. 단순보의 경우에 팁을 보면은 P를 작용시켜줬을 때 모멘트는 4분의 PL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양쪽에 2분의 P, 2분의 P, 길이 2분의 L을 해서 4분의 PL이었습니다. 이게 힘 모멘트 선도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아치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힌지 롤러를 하고 P를 가해줬다. 이러면은 힘 모멘트 선도를 구하라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런 선도가 돼요. 4분의 PL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바꿔가지고 아치의 좋은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서 요 부분을 힌지 롤러를 힌지로 바꿔줬어. 그러니까 횡방향 변이를 잡아준 거예요. 못 움직이게. 그럴 경우는 얘가 요만큼이 빼져가지고 요게 마이너스고 플러스가 됩니다. 모멘트가 확 줄어들어 버려요. 예전에 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수직 방향으로 못 튀게 만약에 이렇게 고정단을 만들어 준다 하면은 어떤 식이 되냐 하면은 휨 모멘트 선도는 어떤 식이 된다 하냐면은 4분의 PL이 요 길이가 4분의 PL인데 4분의 PL은 그대로 되고요. 요게 4분의 PL이고 요게 나눠갖게 돼 2분의 PL, 2분의 PL 두 개 나눈 거 8분의 PL, 8분의 PL 서로 반반씩 나눠갖게 됩니다. 오케이. 요걸 외워두면 좋아요. 이렇게 왜 고정단으로 되면서 돌아가는 것을 움직이려는 것을 막아줌으로 인해 가지고 모멘트 크기가 줄어들잖아. 절대값이.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회전하는 것을 막아주면은 모멘트 값이 밑으로 요 직선이 요 값이 위로 상승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모멘트 선도가 이렇게 돼요. 요 문제가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모멘트 선도를 그리는 방법을 한번 요거는 외워둬도 괜찮겠다. 개념상. 그래서 하면은 모멘트 선도가 이렇게 나오고 모멘트 선도가 나왔을 경우는 우리가 문제 풀기가 쉬워요. 예. 자유단이니까 아니 고정단이니까 자유단으로 변해버린 거야.
7급 문제 나올만 하죠. 어렵죠. 예. 여기 자유단위 돼버렸잖아요. 원래는 고정단위였었는데 이게 공액보예요. 이렇게. 공액보에서 뭐를 구하라? 중앙에서의 처짐을 구하라면 중앙에서 발생하는 단면력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단면력, 모멘트 값. 그래서 힘의 평형 방정이 있어 모멘트 값을 구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B점에서의 연직 처짐, 연락이 구하기 힘들죠? 예, 공액보를 그립니다. 공액보를 그리면 다음과 같이 되고요. B점에서의 뭐를 구한다? 모멘트 값을 구한다. 입니다. 문제들이 계속 똑같으면 이 문제는 연락이 힘드네. 이 문제는 왜 이렇게 힘들지? 2018년도에 7급 문제입니다. 자, 문제가 힘든데 뭐 방정식으로 푸는 사람들은 나는 방정식 죽어도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푸셔요. 근데 하지만은 공액보로 어떻게 풀 것이냐 라고 생각합니다. 공액보로 푸는데 원래 EI 값이 일정하다 그러면은 이런 식이 될 텐데 자, 이것도 EI 값 때문에 EI 값이 가운데 강체인 것 같아요. 자, BC 구간은 강체입니다. 강체. 강체는 뭐냐 하면은 모멘트 선도를 구하고 난 다음에 BC 구간의 강체를 없애주는 거예요. 모멘트 선도에서. 면적은 요것뿐이 안 남아요. 면적이 조금 요 구간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요거는 부정정보가 아니에요. 정정이에요. 요 놈부터 풀고 그 다음에 하중을 건네가지고 요 안에 풉니다. 스텝 1, 스텝 2. 2분의 P가 C점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C점은 외팔보가 되는 거예요. 예. 외팔보에 이렇게 우리가 외팔보 요 문제는 어떻게 푸냐 하면은 어느 문제와 같냐 하면은 이렇게 해서 가운데 P가 작용하고 여기에 2분의 P가 작용하는 문제하고 같은 거예요. 2분의 P가 어디서 나타났냐고요? 오른쪽에서 나타난 거죠. 반력이 전달되니까. 그죠? 요 문제는 뭐하고 같냐? 휘 모멘트 선도를 그려보면은 예. 공액보를 그려봅시다. 예. P에 의한 모멘트 선도는 다음과 같고요. 2분의 P에 의한 모멘트 선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D점에서 발생하는 변이 값이네. 수직 변이. 예, 수직 변이. 근데 단순보에서의 D점에서의 수직 변이는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스프링이 달렸을 때처럼 그냥 축 내려가는 거리 델타 C. 그죠? 그 다음에 단순보가 아래로 처지는 거 4분의 8분의 PL 4승, PL 3승. 지난번 했잖아. 지난 시간에 가운데 점. 공식 외우라 그랬잖아. 그죠? 푸는 것에.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델타 C를 구하고 요것의 반값을 삼각형의 도처에서 반값을 더했는데 요 놈에다가 탄성 변형을 더해주는 거예요. 8이하이분의 PL 3승. 8이하인가? 48이하이 아닌가? 48이하이분의 PL 3승.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 더해줍니다. 델타 C를 구하는 방법은 요 점에서 공액보에서 요 점에서의 모멘트 값을 구하는 거다. 문제가 상당히 어렵네요. 그래서 48이하이분의 PL 3승이란 것은 요 단순보에서의 가운데 지점에서의 처짐 그 다음에 요 놈은 뭐냐 하면은 요 지점이 밑으로 처지고 삼각형에서 2분의 1만큼 요 지점의 변이는 델타 C 요 지점의 변이는 2분의 1 조금 어려운데 정말 어려운데 이거 문제를 잘 풀면은 원리는 같기 때문에 7급 문제가 쉬워집니다. 이렇게 가끔씩 제가 보기엔 킬러도 아닌데 킬러 문제처럼 보이는 문제. 요거는 기사 시험에도 계속 나왔고요. 계산기가 좋으면 에너지법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기사 시험에도 계속 나왔던 문제죠. 좀 전에 봤듯이 이런 문제가 그대로 7급에도 계속 나오고요. 요것도 강체가 있다는 얘기는 EI 값이
엄청 크기 때문에 했을 때 요 값이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EI로 나눠주니까. 엄청나게 큰 것으로 어떤 값을 나눠주게 되면은 이 값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뭐냐 하면은 엄청나게 크다, 무한대라는 말을 씁니다. 한계가 없다, 계속 커진다는 얘기예요. 예, 이것을 하면은 이것은 0이다. 우리가 큰 값,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큰 값, 10의 6승, 10의 100승보다 더 큰 값, 예, 상상하는 값보다 더 크다. 예,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끝이 없는 수, 한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한계가 없는, 예, 대역인, 무한대, 인피니트라고 합니다. 인피니트. 자동차, 그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예, 그래서 B점에서의 회전각이란 것은 B점에서의 모멘트를 구하는 거죠. 이건 기술사 문제. 이 문제가 처진각법을 사용해서 아니구나. 이 기술사 문제가 2018년도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건축구조기술사인데요. 계산기가 워낙 발달을 하니까 사람들이 계산기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해요. 버튼만 잘 누르면은 에너지법으로 모든 걸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계산기를 안 쓰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EI분의 M도를 주어지고, 예, EI분의 M도를 주어졌다는 것은 공액보를 쓰란 얘기입니다. 예, 공액보를 주어졌을 때 어떤 지점에서의 처진각, 처진모 이거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